그 사진 속 아이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작은 은방울이 차세리가 평생 묻어두려 했던 죄를 끝내 끌어올리고 말았는데요. 차세리는 그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단정한 머리와 흐트러짐 없는 미소,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 한 박자 느리게 숨을 고르는 여유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양지바른 한의원의 안주인으로서 양선출의 신임을 받고 양동익의 체면을 세워주는 완벽한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미 금이 간 유리는 아무리 빛을 반짝이게 입혀도 그 틈이 먼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요즘 차세리의 눈빛이 딱 그랬는데요. 누가 보기엔 단순히 예민해진 것 같았지만 가까이서 보는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지금 뭔가에 쫓기고 있었고 누군가가 자기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양동익이 다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잠시 누그러졌고 양선출과 공정한이 협진 이야기를 꺼내며 두 집안 사이에도 어색한 평화가 드리워졌는데요. 바로 그 틈으로 최민서라는 존재가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민서는 원래도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만 이상하게 양선출 앞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러웠고 차세리 앞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는데요. 그 웃음이 편한 웃음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가까이서 확인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어쩌나 싶은 마음. 그런데 맞으면 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 그런 복잡한 마음이 민서의 눈에 계속 맺혀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처음엔 민서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공우제와 자꾸 엮이는 것도 싫었고 자기 집에서 너무 침착하게 굴면서도 어딘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태도도 거슬렸습니다. 양은비는 원래 사람을 단순하게 보는 편이었는데요. 민서만 보면 이상하게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래서 은비는 일부러 민서를 떠보곤 했어요. 최민서 씨는 한국에 여행 왔다더니 왜 이렇게 오래 있어요? 하고 툭 던지면 민서는 웃으면서도 늘 비슷한 답을 했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그때마다 양은비는 더 짜증이 났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공우제는 그런 민서를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민서에게는 공부 잘하는 유학생 특유의 똑 부러짐도 있었지만 가끔씩 설명되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는데요. 공우제는 그 공허함이 남같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기대를 받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아는 외로움 같은 게 민서에게도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제는 민서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한국 음식은 입에 맞는지,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묻지 않겠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요. 민서는 그런 우제 앞에서는 처음으로 조금 힘이 빠진 얼굴을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제가 찾는 사람은 저를 찾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공우제는 괜히 가슴 한쪽이 싸해졌는데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반기지 않을까봐 두려운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대안과 양동숙의 사이는 예상보다 빨리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소동 뒤 공대안이 무심한 척 챙겨주는 모습에 양동숙의 마음이 이미 한 번 무너졌고 공대안 역시 더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마음을 확인한 뒤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양동숙은 지우 때문에, 공대안은 두 집안 때문에 함부로 들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양동숙이 한의원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공대안이 문 앞을 지나가면 괜히 손이 멈췄고 공대안은 병원에서 환자를 보다가도 동숙이 뭐 먹었는지 지후는 학원 잘 갔는지부터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런 변화는 제일 먼저 오진아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엔 나선의 눈에도 들어왔는데요. 나선에는 모르는 척했지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보다 먼저 분위기를 읽더라고요.
그런데 집안 전체를 뒤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양동익은 집안 창고를 뒤적이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원래는 차세리가 정리하라고 수차례 말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양동익은 별 생각 없이 상자를 열었다가 안에 든 아기용 손수건과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멈춰 섰어요. 사진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는데 얼굴은 흐릿했지만 발목에 찬 작은 은방울 장식만은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 양동익 머릿속에 스친 얼굴이 있었어요. 바로 최민서였습니다. 그 닮음은 코끝이나 눈매 같은 단순한 생김새가 아니었어요. 웃지 않을 때 내려앉는 표정,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버림받기 싫어하는 눈빛, 그게 너무 비슷했습니다. 양동익은 그 사진을 차세리에게 보여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차세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거든요. 차세리는 상자가 열린 걸 보자마자 입술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짧은 순간 양동익조차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놀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무너짐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리는 그 표정을 단숨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걸 왜 꺼내봐요?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라니까. 너무 빠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양동익은 그때 직감했습니다. 저 사진엔 자기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가 최민서와 연결돼 있구나 하고요. 양동익은 사람을 믿는 쪽은 아니었지만 감추는 냄새에는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세리를 따로 불러 물었습니다. 민서 그 애, 당신이랑 무슨 관계야? 그러자 차세리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요즘 다쳐서 그런가? 별걸 다 의심하네요. 하지만 양동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사진 보자마자 왜 그렇게 놀랐는지 설명해봐. 차세리는 끝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차세리는 아무도 모르게 무당집을 찾았는데요. 원래도 불안할 때마다 가던 곳이었지만 그날의 차세리는 달랐습니다.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무당은 차세리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모른 척한다고 없어지는 인연이면 애초에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겠지. 그 말에 차세리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보낸 거였어요. 무당은 냉정했습니다. 살리려고 보냈든 버리려고 놓았든 아이 입장에선 엄마가 사라진 거야. 그 무렵 최민서는 공우재에게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요. 민서는 미국으로 입양되어 자랐고 양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 뿌리에 대한 궁금증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입양기관에서 받은 기록 중 아주 희미한 메모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았대요. 아이를 맡긴 여성이 미인대회 출신으로 보였으며 아이의 발목에 작은 은방울 장식을 달아두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부터 민서는 자기 삶의 첫 페이지가 누군가의 부끄러움이나 비밀로 덮여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추적한 끝에 한국에 오게 됐고 몇 개의 단서가 결국 한 사람을 가리켰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차세리였습니다. 공우재는 충격을 받았지만 더 크게 느낀 건 민서가 얼마나 오래 이 사실을 혼자 견뎌왔는가였습니다. 우재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괜히 다치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서는 그 말에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전 이미 많이 다쳤어요. 이제는 확인만 하면 돼요. 공우재는 그 순간 민서가 얼마나 단단하면서도 위태로운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 일에 깊이 들어서게 됐어요. 양은비는 두 사람이 자꾸만 함께 있는 걸 보고 질투부터 났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서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고 있었거든요. 평소엔 꼿꼿하던 민서가 어느 날은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 정도로 떨고 있었습니다. 양은비는 결국 못 참고 톡 쏘듯 말했어요. 최민서 씨,
뭐든 좀 혼자 짊어지지 마요. 지켜보는 사람 불편하니까. 듣기엔 차갑지만 사실은 걱정이었죠. 민서는 잠깐 은빈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서 더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양은빈이 괜히 울컥했습니다. 자기 친엄마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은빈은 엄마라는 자리의 공백이 사람을 어떻게 흔드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빈은 더는 민서를 무조건 미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성미였습니다. 한성미는 사람의 말보다 침묵을 더 잘 읽는 사람이잖아요. 우연히 차세리와 마주친 자리에서 성미는 차세리의 손끝이 계속 떨리는 걸 봤고 민서를 대할 때마다 차세리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성미는 차세리를 원래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직감이 들었어요. 차세리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고 그 비밀이 지금 사람 하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직감이요. 성미는 공주아에게도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가장 잔인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니? 자기 과거가 들킬까봐 두려울 때야. 공주아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건지 금방 알아차렸지만 섣불리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현빈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현빈 씨 집에 있는 민서 씨, 그냥 스쳐 지나갈 인연 아닌 것 같아요. 양현빈도 이미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서를 볼 때마다 차세리가 과하게 친절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차갑게 굴었거든요. 감정의 폭이 너무 컸어요.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데 말이죠. 결정적인 장면은 양선출의 생일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양쪽 집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겉으로는 화기애애했지만 속은 다들 복잡했습니다. 공정아는 협진 문제로 신경을 쓰고 있었고 양동익은 차세리와 민서를 번갈아 보며 뭔가를 확인하려 했고 공대아는 양동숙이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을까 계속 눈치를 봤으며 공주아와 양현빈도 미묘한 집안 기류를 읽느라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선출이 식사 도중 별 생각 없이 민서에게 말했어요. 자네는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아. 예전에 본 사람 같아. 그 말에 모두가 잠깐 멈췄고 차세리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민서는 그 순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도 여기 오고 나서 계속 그런 느낌이었어요. 차세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양동익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어? 민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입양 기록에 있던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저예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양은빈이 먼저 일어나려 했지만 공우재가 조용히 막았고 공주아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양현빈은 차세리를 바라봤어요. 차세리가 부정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차세리는 처음엔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아요. 증거도 없이 왜 이래요? 그때 민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은방울 장식이 달린 작은 발목끈이었어요. 입양될 때 함께 보관됐던 물건인데 민서는 그걸 평생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민서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장식 안쪽에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CSR. 차세리.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를 맡기던 날 입양기관 직원이 적어둔 기록에는 그 여자가 아이 이름 대신 계속 우리 별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저 그 말 들은 적 있어요. 며칠 전에요. 모두가 차세리를 봤어요. 며칠 전 차세리가 민서를 깨우다가 잠결에 별아하고 불렀던 걸 민서가 놓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면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차세리는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 당시 처지,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꺼내려 했는데요. 바로 그때 양동익이 차세리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이제 나도 알아야겠어.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말에 차세리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차세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녀는 아름다움을 무기로 세상을 건너야 하는 사람으로 길러졌습니다. 미인 대회 출신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늘 사람들의 평가와 이용이 있었고 자신에게는 아이를 품을 만한 삶의 기반도 없었다고 했어요. 젊은 시절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는 자신을 책임지지 않았고 혼자 아이를 낳았을 때 차세리는 세상 누구에게도 고호받지 못했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이를 안고 있는 순간조차 누군가는 그녀를 향해 애를 키우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다고요. 결국 차세리는 아이를 직접 버린 게 아니라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살아는 있을 거라고 자신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랄 거라고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아이 생일쯤이면 몰래 울었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키운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현빈과 양은빈을 대할 때도 늘 과하게 잘하려 했고 그 안에는 죄책감과 보상 심리가 섞여 있었다고요. 차세리의 고백은 분명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 용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민서는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아팠어요. 저는요, 버려진 아이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를 키워준 부모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어요. 전 버려진 게 아니라 숨겨진 아이였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지키려고 제 존재를 지운 거였어요. 그 말에 차세리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눈물을 한 번 닦고는 말을 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왜 그랬는지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를 한 번은 사람으로 봐주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부끄러운 흔적 말고요. 양선출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가문과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가진 게 없어서 아이를 보낸 죄보다 더 큰 죄는 다시 만난 아이를 또 부정하는 거다. 양선출의 그 한마디는 차세리뿐 아니라 양동익에게도 크게 꽂혔습니다. 양동익 역시 늘 체면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가족을 밀어붙여 왔으니까요. 양현빈은 얼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쉬었고 양은빈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빈은 갑자기 자기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거든요. 자신도 엄마라는 자리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세리가 채워준 부분도 있었지만 동시에 늘거래처럼 느껴졌던 순간들까지 한꺼번에 떠올랐던 겁니다. 식사 자리는 결국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민서는 바로 짐을 싸겠다고 했고 공우제가 말렸습니다. 지금 혼자 가면 안 돼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오늘 여기 더 있으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요. 그 말에 공우제는 처음으로 민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말아요. 도망쳐야 하는 사람은 민서 씨가 아니잖아요. 그 장면을 본 양은빈이 순간 마음이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질투보다 부끄러움이 먼저 왔어요. 자기는 늘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았는데 민서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여기까지 와서도 이렇게 혼자 서 있었으니까요. 은빈은 결국 차까지 따라 나가 민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나 솔직히 처음엔 진짜 싫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싫어한 건 당신이 아니라 우리 집의 거짓말이었네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지만요. 그날 밤 차세리는 혼자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욕심과 계산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정작 무서운 건 재산도, 체면도, 양동익도 아니었습니다.
최민서가 자기 눈을 보면서도 끝내 엄마라고 부르지 않은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차세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잃을까봐 벌벌 떨던 건 지금 가진 것들이 아니라 오래전에 스스로 놓아버린 관계 하나였다는 걸요. 다음 날 차세리는 먼저 공정한을 찾아갔습니다. 의외였죠. 하지만 차세리는 한성미가 아니라 공정한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정한은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살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차세리는 공정한 앞에서 처음으로 가식 없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내가 벌 받을 짓을 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저 아이가 다시 나 때문에 망가지게 하고 싶진 않아요. 공정한은 한참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잘못을 덮는 방식으로는 누구도 보호 못합니다. 정말 아이를 생각하면 이제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책임지세요. 차세리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공주아는 양현빈을 만났습니다. 주아는 현빈의 얼굴이 무너져 있는 걸 보고 먼저 손을 잡아줬어요. 현빈은 괴로워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의 상처와 얽히는 것도 힘들고 자기 집이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주아는 현빈에게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어떤 편에 설지는 당신 선택이에요. 양현빈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양현빈은 처음으로 아버지 양동익에게 맞섰어요. 아버지, 이번 일은 체면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민서 씨를 집안의 흉으로 만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양동익은 화를 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돈이나 권위로 덮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요. 결국 차세리는 민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람 없는 공원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차세리는 먼저 변명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더라고요. 차세리는 시작부터 무릎을 꿇었어요. 민서는 너무 놀라 일어나라고 했지만 차세리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별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서의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차세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널 키울 수 없었다는 말로는 하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나는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다시 만난 널 알아보고도 겁이 나서 또 부정했어. 그게 제일 큰 죄야. 민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걸려 입을 열었어요. 전 엄마를 찾으러 왔지만 엄마가 되어달라고 강요하러 온 건 아니에요. 다만 제 인생의 시작이 거짓은 아니었다는 말, 그것만 듣고 싶었어요. 차세리는 그제야 민서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거짓이 아니야.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서 놓친 진짜였어. 그 말이 모든 상처를 낫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은 끝났어요. 민서는 차세리를 당장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상처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밝혀지는 게 먼저고, 이해는 그 다음이고, 용서는 때로 평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걸 후회하지 않게는 해주세요. 더는 숨기지 마세요. 차세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차세리는 스스로 집안 사람들 앞에서 민서를 자기 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양동익은 처음엔 크게 반발했어요. 정치 꿈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이미지에 타격이 올 거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차세리가 그 말에 처음으로 단호하게 맞섰어요. 당신 정치보다 내 딸 인생이 먼저예요. 이번만큼은 내가 당신 말 안 들어요. 평생 계산적으로만 살 것 같던 차세리의 그 한마디에 양동익도 말을 잃었습니다. 양선출은 무겁게 한숨을 쉬더니 의외로 민서 편에 섰어요. 집안 망신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 만든다. 그 말에 양동익도 끝내 더는 막지 못했습니다. 양은비는 민서에게 서툰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괜히 음료를 툭 내밀며 내가 언니라고 해야 돼요. 그냥 이름 부를래요? 하고 물었는데요.
민서는 피식 웃으며 편한 대로 해요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묘한 화해가 있었어요. 완전한 자매 같진 않아도 적어도 서로를 적으로 보지는 않게 된 거죠. 공우제는 민서 곁에 끝까지 있어줬습니다. 해결사가 되려 하지 않고 그냥 민서가 울면 옆에서 티슈를 내밀고 밥을 거르면 같이 산책을 나가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묻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 다정함이 민서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도 이 일을 지나며 다시 자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양동숙은 사람 인생이 언제 이렇게 뒤집힐지 모르는데 우리도 더 이상 숨기지만은 말자라고 했고, 공대안은 특유의 순한 눈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원래 겁 많은데 동숙이 너 때문에 좀 용감해지네. 양동숙은 괜히 면박을 주는 척했지만 입가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지훈은 그런 엄마를 보며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엄마가 오랜만에 웃는 걸 보고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후가 먼저 공대안에게 꽃 얘기를 꺼내며 슬쩍 마음을 열더라고요. 한성민은 마지막까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를 향해서만큼은 달랐어요. 성민은 민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방식으로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 온 용기로 이미 충분해. 민서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하게 됐습니다. 공정하는 별다른 훈계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제는 몸도 마음도 천천히 돌보라고 했고요. 공주아와 양현빈은 이 사건을 통해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의 집안이 가진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버텨보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황보혜수와 박준혁도 잠깐씩 얽히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주아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편이 되어줬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민서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차세리를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아직 두 사람 사이가 다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차세리는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고 그 안엔 민서가 어릴 때 입혔던 베넷 저고리 조각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차세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붙일 용기가 없어서 못 줬어. 지금이라도 받을래? 민서는 한참 상자를 바라보다가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읽어볼게요. 그 말에 차세리는 또 울었지만 이번 울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거짓말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의 끝은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는 기적 같은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현실적인 결말로 닿았어요. 차세리는 자기 죄를 인정했고 최민서는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양동익은 처음으로 체면보다 가족의 상처를 먼저 보게 됐고 양선출은 권위보다 진실이 먼저라는 걸 입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양은비는 질투 대신 연민을 배웠고 공우제는 누군가의 아픔을 곁에서 견뎌주는 사랑이 어떤 건지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공대안과 양동숙은 상처 많은 인생길이 기대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공주아와 양현빈은 두 집안의 오래된 악연이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로도 끊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최민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숨겨진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최민서는 최민서 그 자체로 상처를 견디고도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었고 이제 누구의 딸인지를 넘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차세리도 그제야 알았어요. 모성을 버렸던 게 아니라 두려움에 졌던 거라는 걸요. 하지만 뒤늦게라도 두려움보다 진실을 택한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기 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도요. 결국 그날 민서는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차세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긴 아직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차세리는 울면서 웃었고 그걸 바라보던 양현빈과 양은빈, 양동익과 양선출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행복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더는 거짓 속에 갇혀있지는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한 날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숨겨졌던 딸의 정체는 밝혀졌고 차세리는 끝내 자기 과거를 인정했으며 최민선은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당당히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상처는 남아도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책임을 시작했으니까요. 이런 결말이야말로 가장 늦었지만 가장 필요한 처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차세리의 눈물이 뒤늦은 진심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몰입감 있는 예상 줄거리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